어르신, 오늘 무료로 영양제 나눠드립니다. 한 상자에 50만 원 하는 거예요.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드려요. 김순자님 맞으시죠? 저는 금융관리공단 직원 이철수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금융관리공단이라니 처음 듣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피해 구제를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현수야, 엄마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도와줄래? 건강식품을 취소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빠요.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엄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현수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김순자는 손에 든 진료비, 고지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12만 3천 원. 혈압약과 정밀 검사비였습니다. 아들아, 그냥 10만 원 조금 넘어.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병원 좀 덜 다니시면 안 돼요? 현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채소 장사를 하며 현수 대학까지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병원비 10만 원도 부담스럽다는 아들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올해 68살 혈압이 170에 95까지 올랐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값이 부담되시더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침실 협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8천만 원. 시골.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지만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남편 정만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때부터 순자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밭에서 채소를 따고 장터에서 저녁 8시까지 앉아 장사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관절염으로 굽어지고 허리는 디스크로 곧게 펼 수도 없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순자는 남편이 사준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도 혈압약 챙겨 먹을게요. 당신 걱정 말아요. 혼잣말을 하지만 사실 순자는 무서웠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런 어느 목요일 아침 라디오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로당에서 특별 무료 건강 상담이 있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직접 나오신 전문의 선생님께서 혈압관리법을 알려주시고 고혈압의 특효인 프리미엄 영양제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순자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전문의가 직접 온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설마 진짜일까? 하지만 공영 라디오에서 하는 말인데 거짓말일 리는 없겠죠. 특히 혈압이 260 이상인 어르신들께는 맞춤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순자의 혈압이 정확히 170인데 마치 자신을 위한 방송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옆집 경자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라디오 들었어? 오늘 경로당에서 무료로 건강 상담해준다며. 경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볼까? 어차피 병원 가면 돈만 나가는데. 그런데 정말 무료일까? 순자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이고, 라디오에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온다고 했잖아. 설마 사기겠어? 경자가 답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두 사람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경로당 앞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하얀 천막 2개가 쳐져 있고 서울대병원 무료 건강 상담이라는 간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대학병원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병원 직원들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말 대학병원에서 왔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병원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식 혈압 측정기를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는 고급스러운 영양제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순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아, 라디오 신청자 명단에 있어서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라디오에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남자 직원이 혈압을 쟀습니다. 어머, 170에 95네요.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순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의 말에 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직원은 금색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특수 영양제예요. 고혈압 환자들만을 위한 거죠. 한 상자에 50만 원 하는 거예요. 50만 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비싼 약을 정말 무료로 주는 건가요?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드려요. 대신 효과를 봐주셔야 하거든요. 한 달 드시고 좋으시면 계속 주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직원이 작은 화면 기계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료 체험이라는 글자만 크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요즘은 모든 게 전자로 하거든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줄지어 사인을 하고 금색 상자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학병원에서 온 분들이니까 믿어도 되겠지? 어르신,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정말 위험해요. 이 영양제만 드시면 한 달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직원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현수에게 병원비 부담 주기도 싫고 정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김순자라고 썼지만 글씨가 삐뚤빼뚤 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금색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영양제를 공짜로 받다니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도 좋아지고 현수한테 짐도 안 되겠지?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오늘 사인한 그 작은 화면 속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금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받은 금색 상자가 협탁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5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네. 순자는 상자를 열어 영양제를 하나 꺼냈습니다. 알약이 꽤 컸지만 서울 대병원에서 만든 거라니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과 함께 첫 번째 알약을 삼키며 순자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도 좋아지고 현수한테 병원비 부담도 안 주겠지?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준비를 하는데 벌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제 무료 건강 상담 받으신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순자가 답하자 상대방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제 드린 영양제 드셔보셨어요? 어떠세요? 아, 네. 오늘 아침에 하나 먹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순자가 답하자 전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순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르신, 혈압 수치가 정말 위험하시거든요. 170에 95면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자동 배송 서비스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자동 배송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매번 주문하시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매달 자동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요. 직원의 설명에 순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동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어제 어르신께서 사인하실 때 자동 결제에 동의해 주셨잖아요. 정말 편리하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 결제에 동의했다고요?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요. 순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전자화면에 사인하셨잖아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어제 일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그 작은 화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월 100만 원은 좋게 나갈 텐데요. 29만 원?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이면 1년에 35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저는 그런 돈 없어요. 순자가 거절하려 하자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르신,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어제 사인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어제 그런 걸 사인한 건가요? 그럼 취소는 안 되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 취소는 어려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영양제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29만 원씩 매달 나간다면 몇 년 못 가서 8천만 원이 다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 관리팀입니다. 어제 상담받으신 내용 잘 들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 그런데 저는 매달 29만 원씩 낼 수 없어요. 취소하고 싶어요. 순자가 말하자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안타깝네요. 혈압이 그렇게 높으신데 영양제를 안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특별히 할인해서 한 달에 19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19만 원도 순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순자가 답하자 남자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어르신, 계약은 계약이에요. 이미 사인하셨고 오늘부터 자동 결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결제는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오늘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르신께서 동의하셨잖아요. 순자는 급히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토요일이라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 내내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돈이 빠져나간 걸까요? 월요일 아침 순자는 서둘러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19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정기결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자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나 봐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취소는 안 되나요? 신청하신 그곳에 연락해서 취소 요청하셔야 해요. 순자는 집에 와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확인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에 관심 있으시죠? 혈압이 정말 높으시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아니요, 저는 취소하고 싶어요. 순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취소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혈압이 170이면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아요. 혹시 쓰러지시면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직원의 말에 순자는 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한 번에 1년치를 결제하시면 크게 할인해 드려요. 400만 원만 내시면 1년 동안 안전해요. 400만 원?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수천만 원 내실 거예요. 아니면 400만 원으로 건강 지키실 거예요? 순자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8천만 원에서 이미 19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몇 년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부터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요일 새벽 3시 순자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들어 매일 밤 이런 식이었어요. 8천만 원에서 19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돈이 다 떨어져. 순자는 한숨을 쉬며 협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081만 원. 19만 원이 빠져나간 게 확실했습니다. 건강식품 정기결제라는 글자가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여보, 제가 바보 같았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도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서 바빠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을 샀는데 매달 19만 원씩 나간다고 해. 취소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왜 그런 거 사세요? 요즘 사기 많다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현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현수야, 도와줘. 순자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현수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빠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엄마 일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현수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19만 원. 문제도 혼자 해결하라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김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건강관리센터 팀장 박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이전 직원들과는 달리 점잖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기본 상품을 구매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혈압이 270이면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박민수의 말에 순자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고급 고객만을 위한 거죠.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요? 그건 너무 비싸요. 순자가 거절하려 하자 박민수는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 수술비만 3,000만 원이에요. 중환자실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좋게 나가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1,000만 원은 어르신, 제가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800만 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800만 원도 순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현금이 부족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통장에서 일시불로 결제하시면 더 할인해서 500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500만 원? 순자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8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면 그래도 7,500만 원은 남잖아요. 정말 건강이 좋아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이미 수천 명의 고객을 치료했어요.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박민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려주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저희 제품 드시고 혈압이 13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르신도 분명 그렇게 되실 거예요.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수에게 짐도 안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정말 5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특별가예요. 내일부터는 다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박민수의 말에 순자는 급해졌습니다. 오늘 놓치면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걸 전화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저희는 정식업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통장이 농협은행이시죠? 계좌번호가 312 236789로 시작하는 거 맞으시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통장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세요? 어르신께서 처음에 신청하실 때 적어주셨잖아요.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순자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뭔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비밀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오늘 밤에 결제되고 내일부터 특별 영양제를 보내드릴게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친절했습니다. 순자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옆집 경자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집에 있어? 순자는 잠시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야, 큰일 났어. 텔레비전 봐봐. 우리 경로당 나온다. 경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짜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며칠 전 자신이 갔던 경로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아직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악마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 분명히 사기였습니다. 이미 19만 원이 빠져나갔고 방금 전에는 500만 원을 달라고 했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는 순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가짜 의료진으로 위장해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액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자야, 너도 거기 갔었잖아. 경자가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너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나도 거기서 사인하고 영양제 받았어. 경자의 얼굴도 파랗게 변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일시불 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돈 나간 거 없어?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19만 원 나갔어. 그리고 아까 전화 와서 500만 원 달라고 했어. 경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500만 원? 다행히 안 줬어. 내가 와서 뉴스 보라고 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경자가 오지 않았다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뉴스에서는 피해자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더 비싼 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800만 원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그 할머니가 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자야, 나도 거의 당할 뻔했어. 정말 위험했어. 그럼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자동이체 끊어야지. 경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자동이체 취소는 신청하신 업체에서 동의해야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업체에 연락해서 취소 요청을 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기 입증이 되면 가능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업체가 취소를 해줄 리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그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라는 자동 음성만 반복되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순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 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뉴스에도 나왔어.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어떡해요? 현수야, 도와줄래?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는데. 순자가 부탁했지만 현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출장 가요. 시간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또다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어요. 여보, 현수가 이렇게 매정한 아이였나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순자는 경자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접수 창구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했구나. 순자는 놀랐습니다. 순서가 되어 경찰관 앞에 앉으니 젊은 경찰관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어르신 같은 피해자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세요. 그럼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이미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증거가 쌓여야 수사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관의 말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간판에 속고 무료라는 말에 속고 전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특히 자신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있었던 것, 통장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자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의사 가운까지 입고 와서 완벽하게 속이거든요. 경찰관이 위로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순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자가 만난 다른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 할머니는 3천만 원을 당했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돈을 뜯어갔다고 하더라. 3천만 원?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500만 원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 계속 당했다면 그 할머니처럼 수천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해. 나도 그렇게 될 뻔했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081만 원. 19만 원만 잃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매달 19만 원씩 계속 빠져나간다면 몇 년 못 가서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동이체를 끊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금요일 아침 6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여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금융관리공단 직원 이철수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금융관리공단이라니 처음 듣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피해 구제를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도움이 온 건가요?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르신, 다행히 아직 큰 피해를 입기 전이라서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릴 거거든요. 이철수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어제 경찰서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먼저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사기꾼들이 어르신 통장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언제 또 돈을 빼갈지 몰라요. 이철수의 말에 순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하나요? 저희 금융관리공단 안전계좌로 임시로 옮겨드릴게요. 사기꾼들을 잡으면 바로 돌려드릴 거예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면 짧은 시간이네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다 옮겨야 해요. 한 푼이라도 남겨두면 사기꾼들이 그걸 노릴 거거든요. 모든 돈을 다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천만 원을 모두 옮긴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정부 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 산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기관이라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사기꾼한테서도 전화가 왔거든요. 혹시 순자가 말하자 이철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위험해요. 어르신 개인정보가 완전히 유출된 거예요. 더 늦으면 큰일 나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또 다른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올까요? 그럼 빨리 처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옮기셔야 해요. 제가 전화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인터넷에서 금융관리공단 이철수로 검색해 보세요. 제 프로필이 나올 거예요. 순자는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믿을 만하겠네요. 어르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이 어르신 돈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늦어요. 이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9만 원도 아깝고 억울한데 8천만 원 전부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세요. 제가 전화로 계속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이철수는 계속 전화를 유지했어요. 어르신, 혹시 누군가가 따라오거나 수상한 사람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사기꾼들이 어르신을 감시할 수도 있거든요. 은행에 도착하자 이철수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구에 가서 전액 인출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면 투자 때문이라고 하세요. 절대 사기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왜 투자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사기 관련 인출은 맞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꼭 투자 때문이라고 하세요. 이철수의 설명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어요. 어르신, 8천만 원 전부요?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투자 때문이에요. 순자가 이철수가 시킨 대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혹시 은행 직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철수는 절대 사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투자예요.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순자가 계속 투자라고 주장하니 어쩔 수 없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체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순자는 이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국민은행 123-45-6789입니다. 예금주는 금융관리공단이에요. 이철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은행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예금주가 개인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김철호라고 나와요. 은행 직원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금융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건 임시 계좌예요. 보안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순자는 이철수의 말을 은행 직원에게 전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사기 같은데요. 금융관리공단이라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정부 기관이 개인 계좌를 쓸 리가 없잖아요. 은행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또 사기를 당할 뻔한 거예요. 손에 든 전화기에서는 이철수가 계속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악마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은행 직원이 막지 않았다면 8천만 원 전부를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네요, 어르신. 다행히 막았어요. 은행 직원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 또 당할 뻔했어.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정말 위험했네.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봐.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9만 원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매달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게다가 사기꾼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워졌나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의 진짜 목표는 8천만 원 전부였고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토요일 새벽 2시 순자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꿈속에서 사기꾼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순자는 협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19만 원은 이미 빠져나갔고 매달 계속 빠져나갈 예정이었어요. 게다가 어제 8천만 원 전부를 잃을 뻔한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 보호원 조사관 박영희입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조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발견을 하셨나요? 어르신, 사기꾼들이 어르신 통장을 완전히 해킹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킹이라고요? 순자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정말 복잡한 과정이라 어르신께서 정확히 따라하셔야 해요. 박영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어르신 휴대전화에 특별한 앱을 설치하셔야 해요. 이 앱이 사기꾼들의 해킹을 막아줄 거예요. 앱이라고요? 순자는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데
저는 휴대전화 잘 못 다뤄요.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켜보세요. 박영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서툴게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세요. 인터넷이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는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박영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손자분이나 가족분 중에 컴퓨터 잘하는 분 있으세요? 손자가 있긴 한데 서울에 살아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분께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정말 시급해요. 오늘 밤에 사기꾼들이 큰 행동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큰 행동이라니 순자는 무서워졌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손자 준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지금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다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박영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순자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조금 복잡하지만 어르신께서 직접 하셔야 해요. 어르신,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드셔야 해요. 기존 통장은 이미 해킹당했으니까 위험해요. 새로운 통장을 만들라고요? 그럼 돈을 옮겨야 하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해요. 저희 소비자보호원 전용 계좌로 임시 보관하셔야 해요. 또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얘기네요. 순자는 어제 일이 떠올라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도 그런 전화가 와서 순자가 말하자 박영희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제요? 그럼 정말 위험하네요. 사기꾼들이 어르신을 완전히 타겟으로 삼았어요. 더 늦으면 정말 큰일 나요. 하지만 어제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순자가 의심을 표하자 박영희는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진짜 소비자보호원 직원이에요. 가짜랑 진짜를 구분하셔야죠. 박영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이 어르신 통장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밤 12시에 전액을 빼갈 예정이라고 첩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밤 12시에 순자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저희 소비자보호원만이 어르신을 도울 수 있어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 속을 뻔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오늘 밤에 돈이 사라진다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소비자보호원 박영희로 검색해 보세요. 제 프로필이 나올 거예요. 어제 이철수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순자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를 믿고 따르실 건지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돈을 모두 빼앗기실 건지. 박영희가 다그쳤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제도 정부 기관이라고 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때 옆집 경자가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파래 보여. 순자는 지금 상황을 경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것도 사기야. 분명해.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 순자가 말하자 경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게. 잠시 후 경자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은 없어. 이것도 완전 사기야. 순자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사기꾼한테 속을 뻔한 거예요. 전화기에서는 박영희가 계속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틀 연속으로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는 8천만 원 전부를 빼앗을 뻔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사기꾼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 거야. 그날 저녁 순자는 통장을 들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매달 19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큰 타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일요일 아침 8시 순자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72세 김말순 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3,5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10만 원 정도만 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통장이 텅 비었어요.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 속은 피해자에게 연속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재범 타겟팅 수법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 타겟팅? 순자는 자신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청 수사관 장민호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어르신께서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데 어르신 도움이 필요해요. 장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검찰청에서 온 분이에요?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김말순 할머니 뉴스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뉴스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르신, 그 할머니와 똑같은 조직이 어르신을 노리고 있어요. 저희가 내사를 해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장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에 어르신 계좌에 큰 공격을 가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또 오늘 밤이라고?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순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어제요? 그럼 정말 급해요. 사기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장민호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19만 원이 빠져나간 거 맞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제 금융관리공단이라는 곳에서 전화 왔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정말 검찰청이 맞나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장민호 수사관으로 검색하면 제 사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인터넷 못해요. 그럼 가족분께 부탁해서 확인해 보세요.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경자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자는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급한 일이 있어. 지금 와줄래? 10분 후 경자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상황을 설명하고 경자에게 인터넷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경자가 휴대전화로 검색해봤지만 이상했습니다. 순자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장민호라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역시 사기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로 돌아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기꾼이죠? 하지만 장민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옆에 누가 있으시죠? 혹시 그분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 사기꾼들이 가짜 친구나 이웃을 보내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장민호의 말에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자는 제 50년 친구예요. 어르신, 그럼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진짜 친구인지.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경자를 의심하라는 건가요? 경자도 화가 났습니다. 순자야, 전화 끊어. 이 사람 완전 미쳤어. 순자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장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궁금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잔액이 7,819만 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7,081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8만 원이 더 빠져나간 거예요. 뭐야? 또 돈이 나갔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경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나갔어? 38만 원이 더 나갔어. 언제 빠져나간 걸까요? 어젯밤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장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보셨죠? 제가 말한 게 맞죠? 사기꾼들이 계속 돈을 빼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순자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검찰청에서 특별 수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협조해 주시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장민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순자야, 이것도 사기야. 검찰청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돈이 나갔잖아.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매달 19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19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19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경자야, 나 두 군데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 순자가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뭐, 두 군데에서? 경자도 놀랐습니다. 그럼 매달 38만 원씩 빠져나갈 거라는 뜻이었어요. 전화기에 장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곳에서 빼갈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사기꾼이에요. 전화 끊을 거예요. 순자가 말하자 장민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8천만 원 전부 사라질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정말 내일까지 모든 돈이 사라질까요? 매달 38만 원씩 나간다면 몇 년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질 거예요. 경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다시 경찰서 가자.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 경자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계속 확인했지만 더 이상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또 돈이 빠져나갈지, 얼마나 더 많은 사기꾼들이 전화를 걸어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순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자와 함께 다시 경찰서로 갔지만 경찰관의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어르신, 자동이체 해지는 업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계속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역 방송국에 제보해 보세요. 요즘 이런 사기, 피해를 방송으로 알리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국에 제보라니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경자와 상의했습니다. 경자야, 방송국에 연락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알려야지. 두 사람은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에요. 혹시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다뤄주실 수 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국 기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사흘 후 지역 방송국 기자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기자였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을 방송으로 알려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죠. 순자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저 같은 할머니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자는 순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시작된 사기부터 연속으로 걸려온 가짜 기관들의 전화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했어요. 정말 교묘하네요. 시청자들이 꼭 봐야 할 내용이에요. 방송이 나간 건 그 주 금요일 저녁 뉴스였습니다. 순자는 경자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신이 나오는 방송을 지켜봤어요. 순자야,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네. 경자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순자의 피해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19만 원 피해였지만 연속으로 사기, 전화가 걸려와 8천만 원 전액을 잃을 뻔했습니다. 순자의 증언도 나왔어요. 무료라는 말에 속았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믿었죠. 정말 후회돼요. 순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쏟아진 거예요.
방송국에는 우리 엄마도 비슷한 전화 받았다. 정말 유용한 정보다라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방송을 본 다른 피해자들이 순자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함께 싸우고 싶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순자처럼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연속 전화 사기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매주 경로당에서 열렸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료는 없다.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기였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자의 방송을 본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사례를 보고 특별 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은행들도 변화했습니다. 어르신 고액 이체 시 이중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할머니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순자의 이야기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순자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르신 사건, 가해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원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일부 피해금을 회수했습니다. 어르신께는 57만 원 정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7만 원이라니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매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무료라고 하면 더 의심하세요. 순자의 강연을 듣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 현수도 변했습니다. 순자가 방송에 나온 뒤 연락이 왔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죄송해요. 처음으로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7,300만 원 정도로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경자야,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순자야, 내가 정말 대단해. 혼자 울고 있을 때랑은 완전 달라졌어. 그날 저녁 순자는 협탁 위에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돈은 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 순자야.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순자를 무서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같은 할머니들이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빼앗겼지만 제 자존심과 용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인터뷰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